한국 특히 삼성전자 바닥에 있어? 바닥이면 사야지. 그러니까 업황과 주가와 배당 그래서 꼭 먹고 알 먹고 우리는 이제 상황을 잘 모르니까 왜 사지? 하면서 이제 어느덧 한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이언트TV의 앤드류입니다. 요즘 한미 증시 분위기가 다 좀 괜찮은 상황인데 이렇게 좀 증시가 살짝 반등하고 있는 분위기에서 우리가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국내 최고 증시 전문가 중 한 분이라고 할 수 있는 NH투자증권 WM 마스터즈 전문위원 편득현 의원님 오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근데 요즘 분위기 자체만 봤을 때는 한미 증시 분위기가 둘 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두고 좀 베어마켓 랠리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 좀 방심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조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해서 한국 주식 증시 같은 경우는 작년 6월 25일 하필이면 또 날짜도 좀 기념비적인데요. 그날을 고점으로 해서 지금까지 계속 하향세를 타고 있고 미국 증시도 작년 11월부터 계속 하향세를 타고 있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채권 쪽인데요. 채권이 만들어진 그 현대적인 개념 의미상으로는 올해 수익률이 뭐 다른 어느 해보다 나빴던 해라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뭐 이런 말을 쓰는데 거의 뭐 도저히 기록상으로는 올해를 능가하기 힘들 겁니다. 앞으로 영원히. 야구로 치면 한 100홈런 정도 치는 그런 느낌? 그 정도로? 네, 그 정도로 이제 독보적으로 나빴기 때문에 주식보다는 채권의 그런 그 안 좋은 성과에 일단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실 주식이 아무래도 친숙하다 보니까 이 주식에만 좀 집중을 하지만 실제로 최악의 성적표를 보였던 거는 또 채권이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채권은 기대 수익률이 주식과 다르게 연에 한 7%, 8% 정도를 그 기대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올해 나타난 뭐 마이너스 17%, 막 16% 이 정도의 성과는 뭐 도저히 설명하기 힘든 그런 일들인데 이제 역으로 뒤집어서 얘기해 보면 이제 채권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는 어느 반전의 계기는 마련이 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주식도 이제 채권이 조금만 안정세를 보이면 덩달아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주식과 채권 시장 이렇게 두 개를 봤을 때 채권 시장이 원래는 안정적이어야 됐는데 그게 올해 좀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으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과 채권 모두 손실을 봤던 뭐 그런 흐름이 올해 보였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두 자산이 모두 다 아주 안 좋은 그래서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보통 7대 3이나 6대 4 정도로 이제 그렇게 얘기 많이 하죠. 주식과 채권을 이제 섞는데 그 두 개의 수익률이 50년 만에 최악의 성과를 냈습니다. 왜냐면 두 개가 다 완전히 뭐 박살이 나니까 그래서 이제 내년도를 기대해 보자면 일단 채권 쪽은 상당히 수익률이 어느 정도는 올라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주식이 조금만 뭐 이렇게 서포트 해준다면 내년도의 자산시장 성과는 굉장히 좋을 수 있는데 근데 최초에 서두에 말씀하셨던 뭐 베어마켓 랠리가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 말씀은 맞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채권은 일단 바닥을 거의 찍은 것 같아요. 야구로 치면은 제가 야구 얘기를 많이 들을 수밖에 없는데 채권은 지금 8회 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주식은 아직 6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가요? 예. 어제 모 팀이 코리안 시리즈에서 6회까지 압도적인 성과를 냈습니다만 8, 9회 역전당했잖아요. 결국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다시 한번 그래서 주식은 아직 좀 힘들지만 근데 채권 쪽은 제가 봤을 때 야구로 치면 한 5대 0 정도로 앞서고 있지 않나 8회에 그래서 마무리 투수까지도 필요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좀 약간은 좀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베어마켓 랠리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7, 8, 9에 뭐 한번 위기가 온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주식 쪽은 채권은 뭐 거의 다 끝났다. 그래서 금리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뭐 금리가 더 오르는 것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건 가능하겠지만 만약 그걸 계속 보유한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위험은 뭐 거의 없지 않나. 특히 등급이 높을수록 뭐 미국채 같은 경우도 지금 뭐 4% 왔다 갔다 하는데 지난 10년 동안 미국채 평균 금리가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거의
야. 2배 정도 이상에서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이니까 여기서 더 올라가니까 손해가 날지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되게 사치스러운 좀 걱정이 아닌가 그런 좀 느낌이 드네요. 요약을 하면은 이 주식 시장은 이렇게 베어마켓 랠리가 온 게 맞고 한 번 정도의 위기를 더 넘어야 약간 그 허들을 한 번 정도 더 넘어야 이제 골라인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제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허들을 다 넘었고 이제 결승점을 향해서 질주해 나가면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채권 얘기를 좀 먼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채권 가격이 올해 들어 많이 이제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채권을 사야 된다 이런 조언을 이제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은 이 채권 개인들이 접근하기 아주 힘든 자산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어떻게 우리가 투자를 좀 해야 채권 시장에 좀 발을 우리가 들일 수 있을까요? 네, 뭐 아까 8회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사실은 그 국채라든지 아니면 신용등급이 높은 그런 채권들이고요. 사실은 뭐 하이힐드라고 하는 좀 약간 등급이 낮은 채권들 이하는 사실은 경기 침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별로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금리를 주는 지금 한전채 같은 경우도 지금 금리가 굉장히 높아서 시중에 자금을 다 빨아들이고 있어서 뭐 오늘이 뭐 마지막 채권 발행하고 이제 은행 예금 그 대출로 돌린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이제 한전 같은 데도 금리를 뭐 5% 이상 이렇게 주기 때문에 사실은 좀 등급이 낮은 회사들은 뭐 7%, 8%씩 줘야 되는데 줄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주고 싶은데 못 주면 부도가 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너무 높은 금리를 추구하기보다는 보통 이제 저희는 이제 AA 정도 한국 등급으로는 AA 정도 채권 이상 등급은 이제 증권사나 은행 가시면 많이 이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까 고등급 채권을 좀 사시는 게 왜냐하면 그 등급도 그 정도의 금리를 불과 1년 전만 해도 언감생심해요. 거의 2배, 3배 올랐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 정도만 돼도 충분하다. 그래서 증권사에서는 이제 채권을 증권사가 보유한 것만을 이렇게 거래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시 파실 때는 증권사에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증권사가 약간 좀 먹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실 목적으로 사셔야지 트레이딩 목적으로 하시면 까딱하면 손해가 나실 수는 있어요. 약간 뭐 주식처럼 저점 매수 측면에서 접근해가지고 나중에 뭐 이렇게 했을 때 다시 되팔아야지 뭐 이런 생각보다는 이제 갖고 있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야 금리가 워낙 되는군요. 높으니까 그냥 그 이자를 먹겠다는 목적으로 접근하시다 보면 운 좋게 향후에 금리가 좀 떨어지면 이제 채권 가격이 오르니까 꼭 먹고 알 먹고 나면서 이제 파실 수 있는데 너무 이제 지금 금리보다 설마 더 오르겠어 했다가 더 오르면 이제 만약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또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채권에서도 손실이 나네. 뭐 자이언트 보고 내가 샀는데 이러면서 약간 원망하실 수 있으니까 저한테 메일이 올 수도 있죠. 결국은 좀 등급을 많이 보셔야 되고 뭐 좀 트레이딩보다는 만기 보유를 목적으로 하시는 게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때 한 작년 정도에 제가 뭐 정크본드 이런 거를 좀 사라 좀 흔히 말하는 등급 낮은 고 하이힐드 채권이죠. 그것도 한때 약간 바람이 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정크본드 말고 좀 등급이 좋은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높은 채권을 만기 보유 목적으로 매수하는 게 좀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 정크본드라든지 하이힐드 채권은 경기가 좋을 때 걔네들이 이제 돈을 잘 벌어서 이자를 꼬박꼬박 준다 그러면 금리가 높았다가 점점 금리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기가 몰리니까 가격이 점점 떨어져서 굉장히 수익이 잘 나는 그런 툴이긴 한데 문제는 이제 경기가 이렇게 불투명할 때는 누가 부도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 아주 우량채들도 금리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더 욕심내시지 마시고 약간은 좀 많이 들어본 회사 그 다음에 좀 상담 받아보시고 하시면 충분히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량 채권 위주로 좀 사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주식시장으로 얘기를 살짝 돌려보면 지금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 6회 정도 오셨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이 허들 넘어야 되는 하나의 더 허들 이건 언제 오는 겁니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기업 실적인데 기업 실적이 한국 같은 경우는 좀 안타까운 게 올해 연간 그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감익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또 내년에도 감익이 될 것 같아요. 2년 연속 역성장 되는 건가요? 마이너스가 날 것 같은데 다행인 건 이게 어느 정도 시장에서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막 뭐 5만 1,800원까지 갔던 이유가 결국은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이제 많이 안 좋아져서 네. 기업 이익이 많이 준다. 그런 우려가 이제 선반영돼 가지고 이제 됐던 거고요. 한국 기업들 전체적으로 보면 아마 이제 좀 믹싱이 돼 가지고 네. 증익되는 회사도 분명히 있긴 하겠습니다만 네. 대체로 가미가 되기 때문에 다 섞어보면 네. 아마 올해 마이너스, 내년도 마이너스가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미국이에요. 미국은 네. 지금 올해 증익, 내년도 증익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가요? 예. 오. 이제 미국에서 우려하는 거는 올해 증익은 내 인정하겠으나 네. 내년도는 무조건 감익이다. 그러게요. 예. 근데 아직도 증익된 걸로 나오거든요. 애널리스트 컨센서스를 보면. 네. 그래서 결국은 기업들이 올해 4분기 실적이 나오는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부터 이제 내년도 연간 가이던스라는 거를 발표합니다. 네. 실적 발표할 때. 네. 그때 이제 뭐 지난번 3분기 실적 때 충격 기억나시죠? 예. 네. 네. 하루에 막 20%씩 아마존 같은 게 네. 빠지고 막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한번 충격을 받을 것 같은데 지금은 아직은 그렇게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애널리스트의 추정치에는 아직 나와 있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회사 같은 경우는 네. 지금 내년 연간 그 미국 EPS 전체가 한 20% 정도 지금 증익돼 있다. 그러니까 오버밸류 돼 있다. 네. 그래서 이게 줄어들어 있는 거품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 시기가 내년도 1월 말이나 2월 초기 때문에 네. 일단 저는 1월 말까지는 주식을 좀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 일단 그런 입장인데 네. 당분간은 11월, 12월, 1월 3개월 정도는 랠리가 나올 것 같다. 네. 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마지막 위기가 오기 전에 우리가 좀 안전하게 네. 손해를 보더라도 좀 덜 손해를 보면서 빠져나갈 수 있는 네.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또 내년 연간으로 보면 또 장이 좋아요.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3개월 정도 안 좋지만 또 한 5월 말 정도부터는 그때 또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올 거기 때문에 5월부터. 네. 5월 말이죠. 5월 말. 5월 네. 말. 네. 네. 왜냐면 세린메이라 그래갖고 미국에서는 네, 맞아요. 5월 달은 별로 좋지가 네.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한국 시장을 좀 다르게 볼 수 있는데 한국 시장은 6월부터 빠졌다 그랬잖아요. 올해. 네. 그러니까 미국은 작년 11월부터 빠졌고 그렇죠. 우리가 한 네. 5개월 정도 선행해서 빠졌기 때문에 네. 미국의 바닥이 5월이라면 한국의 바닥은 뭐 2, 3월이 아닐까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 그런 네. 느낌은 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환 때문에 네. 환이 되게 약세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네. 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한국 달러가 원달러 환율이 뭐 1,430원 이렇게까지 갔기 때문에 걔네들 입장에서 지금 들어오면은 나중에 1,200원만 돼도 보합만 돼도 한 200원 정도의 환 차익을 볼 수가 볼수 있으니까. 있기 때문에 네. 주가 조금 빠져도 내가 그걸로 커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투자자들은 이미 일찌감치 10월 초부터 지금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외국인 순매수가 늘어났군요. 최근에. 예.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니 뭐 LG 엔솔이니 하는 네. 것들이 외국인이 계속 사는 이유가 모 IB에서 한국과 대만의 투자 등급을 올렸어요. 10월 초에. 그런가요? 예. 어딘지는 네, 모건 스탠리사에서. 모건 스탠리에서. 네, 모건 스탠리에서 네. 당시에 언론 보도가 나오긴 했는데 네. 이게 그냥 별거 아니겠거니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나갔죠. 예, 네. 그렇지만 미국 내에서는 반향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외의 투자들한테 네. 예, 그래서 뭐 노르웨이라든지 아니면 싱가포르라든지 네. 이런 그 장기 펀드들이 한국 특히 삼성전자 바닥에 있어 이게 세계적으로 규모가 한 22 정도 되는 회사거든요. 네. 되게 좋은 회사인데 바닥이면 사야지. 올해 배당도 있고 뭐 계속 분기 배당도 계속 있고 또 환차익을 누릴 수 있네. 그래서 꼭 먹고 알 먹고 그러니까 업황과 주가와 배당과 이 세 개를 다 보니까 지금 사야겠구나 하고 들어오는데 우리는 이제 상황을 잘 모르니까 왜 사지 하면서 이제 어느덧 한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신 차리고 지금부터라도 외국인들이 계속 산다면 이제 팔지에 맞는 최소한 사지 못하더라도 팔지 않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외국인이었어도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이긴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뭐 이 삼성전자가 뭐 어디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예. 거기에다가 어느 정도 반도체 사이클이니까 예. 언젠가 또 좋아진 날이 올 건데 지금 원화도 싸다. 예. 그러면은 완전히 예. 주식도 싸고 환율도 싸고 예. 이런 입장이 되니까 예. 외국인 순매수가 좀 돌아오고 있다 이런 예. 말씀을 예. 해주신 것 같네요.